자,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오토바이 정보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요 녀석입니다. 말로만 듣는 소문에 의했던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4기통 이제 400cc 이제 가와사키가 제품을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 닌자 400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은 딱 봤을 때 크게 변경량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400cc나 600cc나 이런 클래스에 나오는 그런 모형들을 그대로 외형을 그대로 따고 왔습니다. 물론 250도 그렇고 4기통을 250에서 400cc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엔진을 조금 더 보합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엔진의 성능을 높이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강성이나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가 다 돈이 들어요. 그다음에 공기 저항도 이런 것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년 전에 이제 400cc가 나왔던 4기통인데 그때 없어지면서 이제 거의 20년 만에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놀랐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닌자 가와사키가 이렇게 닌자 제품을 ZX4를 낸다는 게 뭐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나올지는 좀 생각 못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올해 나왔으니까 개발 과정은 벌써 1년, 2년 전에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250cc 4기통을 나왔을 때 벌써 나왔는 제품이에요. 개발 단계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성도를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코스트 다운을 위해서 외형은 기본적인 제품들 많이 사용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뭐 디자인적인 그렇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도 기본적인 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딱 봤을 때 그렇게 해야지 이 정도 가격에 개발비를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해도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컬러는 이제 몇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일단 검정색이나 요 파란색, 초록색 요 두 종류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 디자인이 더 이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컬러 자체는 가와사키 원래 초록색을 좀 괜찮은 거라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크게 뭐라 말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나쁜 디자인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걔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예전에 가와사키 그런 거보다는 좀 많은 퀄리티가 오른 요즘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봤을 때 뭐 엔진이나 기본적인 프론트 쪽이나 뒤쪽 이런 부분들 변경된 게 있는데 이건 뒤에 좀 이야기하고, 외형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 없고 이제 위에 이제 상위 모델 디자인들을 그대로 좀 뺏겨서 만든 거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나와도 가격이 가장 문제예요. 가격이 이게 400 클래스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지금 뭐 예상 가격이 뭐 1000만원, 1000몇백만 요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의외로 이 정도 가격에 4기통이 나온다 그러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력수도 무시 못해요. 제가 뒤에 좀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마력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250이나 400 클래스, 한국에는 500 클래스겠죠. 그 정도도 충분히 먹어요. 그 다음에 650 클래스도 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가격대가 차이가 있겠죠. 물론 지금 4기통이라서 개발비나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가격대가 싸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싼 티가 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디스크가 아니라 스크럽 이런 것들도 그렇고 스프로켓도 그렇고 조금 싼 티 난다고 생각하면 싼 티 날 수 있는데 위에 기술을 거의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특별히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 프론트도 그렇고 리어 쪽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면 리어 쪽도 이런 것들도 가와사키 디자인에서 참 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라 싼 티나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춘 그런 느낌, 필요 없는 것들을 군더더기를 다 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깔쌈하게 나온 거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머플러도 그렇고, 머플러도 사람들 다 보면 다 그냥 또 처음부터 구입하다 교환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갖췄어요. 이뻐요. 그래서 스태프도 그렇고 진짜 부분적으로 요소들은 요즘 제품들이 잘 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러도 그렇고, 물론 이런 것들도 미러도 공기장을 다 만드는 이런 가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서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제품이라서 이걸 굳이 바꿔서 물론 디자인적으로 요소가 좀 딸릴 수 있는데 공기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사용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의외로 이번에 이런 사진들도 많이 나왔어요. 부분적인 사진들이나 이런 거 뒤에 이제 리어 비뷰나 앞쪽 프론트 뷰 같은 것도
공기가 잘 돼가지고 좀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이쪽 닥터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신경을 잘 쓴 것 같고 여기 앞에 이런 공간들도 사용을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것들도 좀 일부러 막 크게 만들고 좀 멍성하게 만드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꽉꽉 차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사진 비유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엄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윗 비유도 보면서 기본 밸런스는 이탈리아처럼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빠지고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심하진 않고 기본 밸런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앞쪽이 좀 무게 중심이 실어서 뒤쪽이 좀 작게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전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가와사키가 이런 거를 좀 밸런스를 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보면 예전부터 애들 반응 좀 앞쪽이 너무 좀 둔해 보이거나 뒤쪽이 너무 뾰족하거나 좀 밸런스가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지금 최근에 나온 디자인들을 거의 사용해서 그런지 말로 조금 완성도가 높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토프 브릿지도 그렇고 뒤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선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가격도 그렇게 생뚱맞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빨리 이제 유로 5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타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바로 시승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있는 제품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이 오토비탈 하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근데 외형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카를 좀 스포츠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나쁜 스타일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론트 포크도 그렇고 프론트 휀다도 그렇고 이런 느낌은 원래 가와사키 좀 딱딱 끊어지는 좀 맛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끊어지면서 연결이 좀 잘 되는지 몰라도 스티커 처리도 너무 잘 돼 있고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난 게 여기에 보면 여기 마크 있죠. H2의 마크, 요런 마크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가와사키에서 좀 힘을 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대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비쌀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택도 않는 가격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 1200만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400cc 4기통 어떻게 보면 타볼만 합니다. 진짜 레드존도 좀 쉬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거는 무게도 가볍고 마력수도 높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반대로 600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가와사키에서 일부러 그런 거를 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전략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망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600 이제 뭐냐 리터 가기 전에 원 쿠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400으로 가보게 되면 어떨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엔진 개발이나 유로 5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회사 전략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600 클래스가 조금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진짜. 왜냐면 등치가 좀 작으시고 그다음에 요 오토바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클래스 사서 달리기 때문에 600 클래스보다 보면 마력수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킷도 달리도 괜찮고 이 정도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조심스럽게 봅니다. 뒤쪽이 개인적으로 엄청 괜찮네요. 요즘에 테날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테르도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다음에 이런 닥터들도 원래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다 따고 왔어요. 여기 보시죠. 아가미 같은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요소들은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진짜. 뭐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칭찬 안 할 수가. 좀 아쉬운 거 뭐 조금 부분적인 거 아쉬운 게 있죠. 근데 뭐 깜빡이 이런 것도 좀 아쉬운데 근데 뭐 여기서 비한다 그러면 이 정도야 뭐 충분히 눈을 감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엄청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다들 또 저한테 너무 괜찮다고 또 빤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칭찬해줄 건 칭찬해줘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400 클래스에서 4기통을 내는 자체만 해도 우리 유저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겁니다. 이 돈을 개발비를 그만큼 뺄 수 있을지 몰라요. 애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팔려야지 되는데 그만큼 팔릴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무리해서 낸 거는 현실적인 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자, 엔진도 한번 볼까요? 엔진도 뭐 프레임도 그렇고 여기 써있는데 그대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더블 디스크예요. 엔진도 이제 CC가 올라섰고 이제 400cc 4기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시스트 클러치나 그다음에 램 에어 흡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더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더 출력을 높이는 그런 형식입니다. 타이어도 그렇고 뭐 요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사포트 그 캘리퍼도 그렇고 요거 뒤에 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클러치를 5단계 조절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기본적인 엔진 성능은 모르겠어. 내구성이 어떨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50에서 4기통을 했기 때문에 400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내구성이 별로라서 위험하지 않나, 엔진 오일 새지 않나, 좀 새도 괜찮습니다. 가와사키는 원래 좀 셉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워낙 많이 잘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디스크에다가 기아 요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250cc나 가장 큰 차이가 외형은 요 디스크밖에 참 더블 디스크나 그다음에 싱글 디스크 차이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딴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진짜. 프레임도 그렇고 물론 폭이 조금 넓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우라가 2개에서 4개로 된 거, 2개 아니라 4개에서 좀 폭이 좀 굵어진 거랑 요런 부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이 좀 실린더 쪽이 커졌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요 정도, 아까 더블 디스크랑 그다음에 4포트랑 그다음에 클러치랑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차이가 돼 있고, 보시면 아까 보시면 요런 부분들도 처리를 잘 해놨어요. 원래 이렇게 앞쪽에 면을 이렇게 주면 공기저항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도 좀 어려운데 이런 걸 잘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요런 ABS 스티커도 이쪽 면에 잘 만들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디자인 요소 자체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적인 디자인들이 참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2만 한다는 요런 최고의 이제 요 스티커죠. 요런 스티커도 잘 장착되어 있고, 가와사키 이제 요런 식으로 디스크도 요런 디스크가 아니라 브레이크 캘리퍼도 이런 게 달려 있고, 근데 요런 것도 400으로 이렇게 달려 있네요. 진짜 괜찮네요. 의외로 가와사키 요즘에 보면 요런 작은 곳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진짜 엄청 잘한 것 같습니다. 리어 서스도 250R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2호R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세팅만 값만 변경됐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디스크가 작게 됐어요. 작게. 원래는 2호R은 250, 4기통은 컸었어요, 한쪽에 싱글 디스크에서. 그래서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블 디스크에다가 좀 작게 되면서 힘을 더 이제 회전수가 더 작으니까 조금만 잡아도 금방 잡히겠죠. 이제 이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400 클래스 이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더블 디스크 온 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싱글 하면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전자제어도 이제 풀파워 로우랑 돼 있고, 그다음에 라이딩 모드로 스포츠 로드 레인 라이더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럭션 컨트롤도 3 모드에서 8개가 레벨이 가능하죠. 상하 킥시프트까지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은 8개가 이게 세팅을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개발 과정에서도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좀 이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코스겠죠. 코스인데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4R 자체는 아마도 위에 버전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 다운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쪽도 보면 메타 같은 거는 거의 이제 풀액정인데 변경된 게 없습니다. 400cc, 250에는 차이가 변경 없습니다. 그런데 LED,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연동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고 요즘에, 그 다음에 세 가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네요. 스탠다드는 그냥 보통이고 깡통이고, 그 다음에 SE는 프론트랑 킥시프트, 그 다음에 스크린, 그 다음에 USB 이런 데 있고, 알라는 프론트 킥시프트, 그 다음에 BFRC 요즘 버전이 이 안전 시스템 버전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알라를 사지 않을까라는 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좋은 버전 사나요. 다음부터 이런 것들을 넣으려 그러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어장치라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라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밋이 16,000원이에요. 의외로 조금 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2만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봤는데 16,000원입니다. 250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회전수가 6, 7천까지는 거의 쓸 데가 없어요. 6, 7천 이상부터 좀 달릴 수 있는 회전수라서 위쪽 이제 레드존까지 빡빡 치면서 달린다 그러면 엄청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면 가격들도 지금 달러인데, 지금 4R이 400C가 이제 9,699달러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6R이 11,000이고, 그 다음에 650이죠. 600cc. 그 다음에 400이나 요게 5,000에서 8,000 요 사이에요. 결국에는 봤을 때는 400cc를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물론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엔진이 달라가지고 가격대가 비싸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0cc나 요 버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회사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한 거라서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400R이고 여기는 205, 25R이에요. 요 디스크만 차이요, 디스크만. 거의 다른 건 차이가 없어요, 진짜 실적으로. 타이어만 좀 차이가 달려 있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50은 이제 한국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재미가 없으시면 400을 바로 갈아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봅니다. 여성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뭐 4기통을 맛을 아는 이제 40대 정도 30대 후반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오토바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봅니다. 물론 젊은 친구 사겠죠 좀. 자 보시면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4R이나 25R이랑 비교해보면 전체 길이가 1990에서 1980이에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전폭도 거의 살짝 차이가 난 거예요. 765에다가 7506 전동, 그 다음에 시트가 살짝 더 높은 거. 왜냐면 엔진이 좀 여기 실린더 쪽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높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무게가 25R이나 4R이나 무게가 6kg, 5kg밖에 차이가 없어요. 진짜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진짜. 지상고도 차이도 없고 살짝 여기 살짝 올라갔죠. 근데 배기량이 이제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죠. 거의 1,150cc가 더 올라갔는데 무게가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파워를 보십시오. 뭐 요것들 보시고 직경 뭐 압축비 보시고 파워가 77마력이에요, 진짜라는 생각을 진짜 황당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거의 지금 600 클래스에서 뭐 보면 거의 이 정도 나오는 게 잘 없거든요. 650도 이 정도 안 나와요, 진짜 요즘에는 파워를 덜어드리기 때문에. 근데 400인데 이 정도의 무게도 200kg 이하. 야, 이 정도면 진짜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의외로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타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타 보시는 분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 들 만큼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걸 꼭 진짜인지 뭐 일단 공식으로 나온 거라 진짜겠죠. 요즘에 중국 제품이 있었죠.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전속도 70마력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거는 77마력이에요. 이야 진짜 이거 어떻게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아마 600 클래스 완전 이게 독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진짜. 그래서 꼭 나오면 제가 한번 달려보고 여러분한테 솔직한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나온 CBR이 250이 거의 90만원, 9천만원, 900만원. 죄송합니다. 숫자 계속 헷갈리네요. 900만원. 근데 900만원인데 요 닌자 전역이 한 100만원, 1000만원이죠. 1000만원, 1200만원 요 정도 한다 그러면 와 요거 진짜 250을 누가 살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400으로 진짜. 야 무섭네요. 진짜 무서운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